남편을 땅에 묻고 집에 돌아왔더니 누군가가 먼저 남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향내가 아직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복도 아직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시계가 없었습니다. 도장이 없었습니다. 사진 봉투도 없었습니다. 작은 수첩도 없었습니다. 그 서랍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무나 손대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저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자마자 그 자리만 먼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저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랍, 내가 열었니? 큰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컵만 만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어질러져 있어서 제가 정리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리만 했다는 거니? 며느리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정리한 게 아니야. 없어졌어. 내 아버지 유품이 없어졌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가 아니다. 내 아버지 유품이다. 큰아들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섞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섞이면 안 된다면 저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습니다. 유품만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아래칸에 검은 서류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열어봤습니다. 병원 서류, 보험 약관 봉투, 통장 사본. 그런데 안주머니 하나만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늘 남편이 손수 쓴 메모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일일수록 메모를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봉투까지 없어졌다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계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수 쓴 메모까지 가져갔다면 누군가가 따로 찾는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방도 열어봤니? 큰아들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잠깐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봐 저희가 좀 봤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였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보험 쪽이요. 장례 끝나면 바로 정리해야 하니까요. 저는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보험 서류를 찾는데 왜 사진 봉투가 없어지고 왜 메모 봉투가 없어지니? 큰아들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한 대 모아두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에 모아뒀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적어둔 건 그대로 두는 게 좋다. 그땐 흘려들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메모 봉투도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니? 큰아들은 저를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거보다 앞으로를 생각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앞으로를 생각하라는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평소에 번호를 따로 적어두던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첩은 서랍이 아니라 책장 맨 아래칸에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 아래칸을 열어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맨 앞장 아래쪽 번호 하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두 글자만 있었습니다. 유언. 저는 그 글자를 보고 한동안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 수첩에 적힌 번호가 정말 법무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상담받은 내용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대는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을 물었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남편분이 2번 다녀가셨습니다. 2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유언장 때문입니까? 상대는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방문하시면 확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유언장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며느리는 장례식 다음 날부터 유품과 메모 봉투를 먼저 뒤졌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남겼고 큰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법무사 찾아간 거 알고 있었니? 큰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지금 꼭 확인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유품이 없어졌고 메모 봉투도 없어졌고 수첩에는 법무사 번호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다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문서에 이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걸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구나. 큰아들은 아니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힘드실까봐. 저는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힘들까봐. 남편 유품부터 없앴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없앤 게 아닙니다. 잠깐 보관한 겁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보관했니? 큰아들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가 어머니 마음을 더 힘들게 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문서를
저보다 먼저 본 이유가 있다는 걸.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장례식장에 입고 갔던 검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다. 큰아들이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나가지 마세요. 저는 큰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막는 걸 보니 내가 꼭 가봐야겠구나. 그리고 수첩에 적힌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예약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입고 갔던 검은 코트를 그대로 입고 갔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제 이름을 확인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남편이 여기 다녀갔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 오셨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유언장 때문입니까? 남자는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필 문서와 보관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가족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남자가 복사본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먼저 떠난 뒤에도 아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불안하지 않게 지내게 할 것. 저는 그 줄에서 한참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활비와 거주 문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드님이 재산 정리를 서두를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부터 보이던 장면들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비어있던 서랍, 없어진 메모 봉투, 장례식장에서 주고받던 낮은 목소리. 남편은 이미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배우자분이 직접 오시면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뒤에라도 당신 몫은 당신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이 내용을 알면 불편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남자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 가장 걱정하신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유품을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을 저보다 먼저 찾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 안 깊숙이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큰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큰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거길 가셨어요? 저는 큰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묻니? 큰아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는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왜 유품부터 건드렸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서랍은 왜 열었니? 메모 봉투는 왜 가져갔니? 저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불안하지 않게 지내야 한다고 적어두셨다. 큰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생활비와 거주 문제도 먼저 정리해 두셨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저는 큰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장례 다음 날 서랍부터 연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큰아들은 끝내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저는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내 생각을 했다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아버지 물건은 내 허락 없이 아무도 손대지 마라.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닙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거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없어진 물건들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놔라.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방문 밖이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와 사진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랍에 있던 것들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메모 봉투는?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없어졌던 사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와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 앞에 앉아 돌아온 물건들을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문서도 제 손으로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은 제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켜야 할 건 서랍 안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리도 이제는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제 손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겪고도 가족을 예전처럼 믿을 수 있으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은빛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